안개 낀 숲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석조 건물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입구의 육중한 철문은 기름칠을 한 듯 소리 없이 열렸고 그 안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현은 수첩을 꺼내 들며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곳의 규칙은 간단해. 어떤 책이든 펼쳐서 소리내어 있는 순간 그 이야기는 현실이 되고 있는 자의 목소리는 책 속에 박제된다고 하지. 실체 없는 공포가 물리적인 기록으로 변하는 완벽한 장소야. 한은 무표정하게 서가 사이를 걸었다. 그의 손끝이 먼지 쌓인 책 등을 훑었으나 아무런 전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싶었다. 목소리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공포가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 주길 바랐다. 그때 민이 비명을 참으며 구석진 서가 아래에 놓인 낡은 가죽책 한 권을 가리켰다. 이거 보세요. 책 표지가 마치 사람의 가죽처럼 말랑거려요. 만지니까 체온이 느껴진다니까요. 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빛내며 다가갔다. 그는 금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려 했다. 이거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체. 이 안에 담긴 공포를 깨우면 우린 진짜를 보게 될 거야. 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관찰했다. 루의 손가락이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도서관 전체에 기이한 울림이 퍼졌다. 읽어봐, 루.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루가 침을 꿀꺽 삼키며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먹고 자란다. 순간 루의 목소리가 찢어지는 듯 하더니 공중에서 형체 없는 무언가에 낚여 채듯 사라졌다. 루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가 읽었던 책의 빈 페이지 위로 랑금. 루가 낸 목소리의 파동이 잉크처럼 번지며 글자로 새겨지기 시작했다. 현이 그 광경을 보고 전율하며 책으로 손을 뻗었다. 보여? 목소리가 글자가 되어 박제되고 있어. 공포가 에너지를 얻어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도서관의 수천 권에 달하는 책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루의 목소리를 신호탄 삼아 수백 년간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듯했다. 한은 자신의 발밑에서 뻗어나오는 검은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무서움은 느껴지지 않았으나 처음으로 기묘한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보다는 거대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득한 현기증이었다. 목소리가 거세된 정적 속에서 하는 천천히 발을 뗐다. 동료들의 경악 섞인 시선이 등에 꽂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루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가죽책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책의 감촉은 기이했다. 민의 말대로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갓 벗겨낸 짐승의 가죽처럼 미지근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은 그 기분 나쁜 생동감을 느끼며 오히려 입가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켰다. 이것은 살아있다. 루의 목소리를 가져간 게 너냐? 한의 건조한 음성이 도서관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책장 사이에서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악취가 그의 코끝을 찔렀다. 하지만 한의 눈동자는 여전히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내 목소리도 가져가겠지. 현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한, 멈춰.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읽는 순간 내 존재의 일부가 이 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루를 봐. 지금 입만 벙긋거릴 뿐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잖아. 한은 현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책의 두 번째 단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했다. 공포는 형체가 없으나 그것을 인지하는 자의 살점을 빌려 현신한다. 눈을 감는 자에게는 어둠이 되고 눈을 뜨는 자에게는 거울이 된다. 문장이 끝남과 동시에 한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가위로
그의 성대를 잘라낸 듯한 기괴한 침묵이었다. 한은 자신의 목 밑을 만져보았다.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책장의 빈 공간을 응시했다. 방금 그가 읽은 문장이 검은 잉크로 변의 종이 위를 기어 다니더니 서서히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글자들은 서로 엉겨붙으며 입체적인 모양으로 솟아올랐다. 그것은 한의 얼굴을 닮은 그러나 눈구멍이 뻥 뚫린 검은 점액질의 괴물이었다. 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왔어. 진짜가 나왔다고. 저게 한 씨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괴물이에요. 한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검은 형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그에게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평생을 갈구해온 실체 그 자체였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점액질 괴물의 차가운 표면에 닿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한은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를 잃은 대신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심장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묵직하게 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그때 도서관 깊은 곳에서 수천 권의 책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펄럭였다. 한이 불러낸 실체가 도서관의 봉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이었다. 한, 정신 차려. 저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이 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제야 한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느리게 돌아왔다. 목소리를 잃은 루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입만 뻥긋거리며 출구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서가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다. 나가야 해요. 책들이 우리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랬다. 사방의 서가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나비떼처럼 허공을 날아다니며 기이한 문장을 만들어냈다. 그 문장들은 5명의 이름과 그들이 살아오며 느꼈던 가장 은밀한 죄책감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즐겼지만 자신이 그 재물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현, 입구 쪽 서가들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이 도서관의 부록이 될 거야. 현은 한의 팔을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한 괴물을 돌아보았다. 괴물은 한의 목소리로 말하는 듯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무언가 속삭였다. 또 올 거지. 한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며 현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뒤편에서는 수만 장의 종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출구인 철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금서 한 권이었다. 그 책은 스스로 펼쳐지며 바닥에 거대한 검은 구멍을 만들어냈다. 민이 발을 헛디뎌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찰나 루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민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5명은 필사적으로 엉겨붙어 서로를 지탱하며 그 구멍을 뛰어넘었다. 조금만 더. 현의 외침과 함께 그들은 열려있는 철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숲의 안개가 피부에 닿는 순간 뒤에서 들리던 기괴한 종이들의 아우성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안개 낀 숲 바닥에 쓰러진 채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서관의 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현은 떨리는 손으로 인원을 점검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다. 한과 루는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은 목 언저리를 만져보며 아까 느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실체의 감각을 되새겼다. 미는 바닥을 기며 울먹였다. 봤어요. 그 구멍 안에서 수많은 얼굴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요. 그게 공포의 본질이었나요? 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수첩을 펼쳤다. 그런데 수첩의 모든 페이지가 백지로 변해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기록을 도서관에 빼앗긴 것이다.
그때 목소리를 잃은 한이 바닥의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다른 멤버들이 그의 손끝을 주시했다. 이게 뭐야? 민이 현의 어깨 너머로 수첩을 들여다보며 신음했다. 붉은 글씨는 단순한 잉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액체처럼 종이 위에서 일렁이며 기이한 문장을 완성해 나갔다. 너희가 버리고 간 목소리는 이곳에서 비명이 된다. 글자가 완성됨과 동시에 수첩에서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현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선혈이 손가락에 묻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들을 놓쳐버린 공포의 실체가 보낸 노골적인 초대장이었다. 목소리를 잃은 한은 현의 손가락에 묻은 피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박제된 그 검은 괴물이 비명이 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고취감을 느꼈다. 공포를 느끼지 못했던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고 불쾌한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갈증이었다. 루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을 벙긋거리며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도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 자신의 목소리를 뜯어내 오고 싶은 기세였다. 진흙절벽. 거기라면 설마 그 거려진 해안가의 패탄광촌을 말하는 건가? 연이 팔짱을 낀 채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관찰자의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곳은 수십 년 전 대규모 함몰 사고 이후 집안이 진흙처럼 변해버려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지. 살아있는 자보다 묻힌 자가 더 많다는 그곳 말이야. 현은 수첩을 덮었다. 백지가 된 수첩에 새겨진 유일한 기록. 그것은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도서관은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줬고 이제 그 실체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한루, 너희 목소리를 찾으려면 거기로 가야만 해. 5명은 안개 거진 숲을 뒤로하고 어스름한 새벽빛이 깔린 해안 도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파도 소리라기보다는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웅얼거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한은 맨 앞에서 걸으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도서관에서 그 괴물과 접촉했던 손끝이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흙절벽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마주하게 될 것은 잃어버린 목소리뿐만이 아닐 것임을.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영혼까지 얼려버릴 진짜 공포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었다.